안녕하십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 TV입니다. 상장회사 특례제도 중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률적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자기 주식이 상법상 규정된 주식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때 주식의 법적인 지위를 칭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따라서 총회 결의 시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익배당 및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기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가 부활하며 양수인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기 주식에는 문제점과 순기능이 모두 존재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구성원이 된다는 모순이 생기고, 자기 주식을 유상 취득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며, 자기 주식에 의결권이 부여되면 출자 없는 회사의 지배가 행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상법은 자기 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식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 유통 수량을 줄임으로써 주가를 지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자기 주식을 처분하여 주가를 진정시키는 등 좋은 재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매수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를 임직원의 성과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자기 주식 취득을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였으나 2012년 이후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에 한하여 1994년부터 자기 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 공동화 방지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차단 등을 위하여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 방법, 공시요령 등을 상장회사 특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의 취득 제도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기관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의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자기 주식의 취득을 결정합니다. 이에 비해 자본시장법에서 상장회사는 특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령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 재원 및 취득 주체에 따른 취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이내의 경우 상장회사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취득할 수 있으며,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 등을 통하여 간접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취득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장을 통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방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배당 가능 이익과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합병이나 영업전부 양수 시 회사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주 처리를 할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응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인 경우 배당 가능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한도로 제한되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배당 가능 이익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이사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상장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한도에서 사업연도 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금액 및 중간 배당금 등 결산기 말 이후 배당 가능 이익 증감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 금액 한도 산정 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1조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처분제도입니다.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결정기관은 이사회입니다. 즉, 상법상 회사는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가액과 납입기일, 처분 상대방 등을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자본시장법상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처분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자기주식의 처분 목적, 처분 예정 금액, 처분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처분 가격과 처분 방법 및 기간, 처분을 위탁할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자를 비롯하여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방법, 즉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나 자본시장법에 의한 공개매수,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현물 반환으로 취득하는 등의 규제가 있는 반면 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장래 처분 시의 수량과 매도 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장외 처분 시에도 장래 처분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가격과 처분 시기 등이 불합리할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되며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기간 관련 규제입니다. 먼저 상장회사에 의한 직접 취득 및 처분 시 기간이 제한됩니다. 즉,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도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장회사가 신고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고 취득 결과 보고서를 취득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취득기간 내 신고주식 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간접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 기간 동안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업자는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후 1개월 이내 처분 또는 취득이 금지됩니다. 상법에 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상장회사의 특성상 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증권시장 내 주가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로 인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 또는 신탁계약 체결 후에는 6개월간 처분이나 계약 해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 처분 또는 신탁계약 해지 후에는 3개월간 새로운 취득이나 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기준 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저해하거나 기존 공시사항의 변경을 초래, 기타 공정한 거래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처분 금지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가 결정된 경우 거래소의 당일 공시, 금융위에는 이 길에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이 완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취득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해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자기주식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법령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인적분할과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의 공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사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상장법인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의 공시사항도 강화하였습니다. 신탁계약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실제 취득한 금액이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